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벌써 2023년도 둘째 날입니다. 어젠 좀 바빠서 영상을 못 담았습니다. 아침에 나갔더니요. 오늘 밖에 온도가 마이너스 7도였는데 지금 햇살이 굉장히 따사롭습니다. 안에는 그래도 10도입니다. 아직은 영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같은 거리대에서 햇빛 양도 굉장히 비슷하게 키웠는데도 어떤 아이는 처지는 아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도 조건도 비슷했는데 또 처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영양제나 또는 칼슘제를 많이들 뿌려 주십니다. 저는 보통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요. 상토 성분에 분명하게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4대 영양소 NPK하고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아이들 필요한 마그네슘이라든지 인황이 다 들어가서 제조사에서도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크게 뭐 추가로 더 뭐 보충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다육이 특성상 마사 비율을 한 70% 정도 더 희석을 해서 이렇게 배양토를 좀 만들어서 아이들 분갈이를 했었죠. 여기에는 이제 작년 봄에도 분갈이한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인 경우에는 1년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또 크게 이상이 없는 다육이 분명히 있어요. 러우처라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1년 한 2년 1년 반 정도 되면 분갈이 안 하면 뿌리 이상이 분명히 생기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갈이를 좀 많이 해줘서 배양토를 다시 해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도 하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가을에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는 아이가 해야 되는데, 제가 분갈이를 못한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아이들 또 입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있고, 분갈이를 안 해줬으니 이제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칼슘제를 좀 뿌려줬었습니다. 사실은 호기를 부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토 성분에 분명히 영양소가 다 있는데 구태여 뿌려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뿌려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샬롯 같은 경우도 통통하게 입이 좀 오르고 좋았고요. 또 이런 나나호꾸 미니도 좀 균일하게 분갈이 안 해준 지 2년 된 거거든요. 이런 아이도 좀 건강했습니다. 여기 휴밀리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러면 칼슘제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알아보고 또 아이들 체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식물한테 그 필요한 3대 영양소는 NPK라고 하죠. 보통 N은 질소는 단백질 성분이나 아미노산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거고, 부족하면 누렇게 입이 뜬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그리고 이제 인 같은 경우는 강압성과 호흡작용에서 당과 결합해서 여러 대사를 담당하고요. 또 부족할 때는 짙은 녹색을 띠거나 기형적으로 또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륨 K 같은 경우는 강압성에 호흡에 관여하는 거고, 검은 반점이 생긴대요. 이 결핍이 되면. 그리고 뿌리가 병에 대한 정항성이 굉장히 약해진다고 합니다. 줄기가 가늘어지는 경우가 바로 칼륨 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요새 NPK를 3대 영양소라고 한다면, 마지막 이제 칼슘은 포함해서 4대 영양소라고 한다고 하니까 칼슘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세 가지의 그 영양소를 흡수를 도와주는 게 칼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은 세포벽과 세포 사이의 중간층을 구성하고요. 또 세포막의 기능을 유지하고 또 일부 효소의 활성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결핍이 되면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분열 조직이 기형으로 변하거나 죽거나 생장을 멈추게 되고요. 심하면 뿌리는 또 갈색으로 변한다고 하니까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저희 집의 기형적인 누다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칼슘 액비를 2리터의 물에 아이들 그 종이컵 반컵을 희석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 아이도 이제 입전금은 뿌리 상태가 갈색으로 변하고 안 좋아서 뿌리 내린 상태고, 분갈이 한 지는 한 달 반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상토 비율에 충분하게 칼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줘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 지금 밑에 잎을 보시면 입전금은 21년도에 성장한 크기의 잎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통통하게 자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 어느 순간
위에 이렇게 잎이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작게 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뿌리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아이가 뿌리 상태가 안 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색으로 변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칼슘 부족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수목학 책을 보면 잎이 부족한 건 이런 식으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했는데 쪼글거림이 심하거나 이러면 칼슘 결핍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누다금입니다. 이 아이도 밑에 잎은 굉장히 크죠, 여러분. 널찍하고. 그런데 안에 잎은 지금 적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판단이에요. 이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칼슘 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이제 액비를 뿌려준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립스틱처럼 균일한 로제트로 똑같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거리대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아이의 특성도 있긴 할 거예요. 분명히 아이의 기질성. 저희 집에서 참 누다금이 안 되거든요. 누다도 안 되고. 그런데 올해 작년이죠. 2022년도에 처음 잘 되긴 했었는데 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기형적으로 큰 걸 보면 뭐 결핍이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액비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잎전금도 이제 뿌려졌으니까 밑에 잎처럼 이제 위에 로제트도 좀 건강하게 좀 이제 크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밑에 있는 이 잎들의 영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양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에 노출을 시키고 또 이제 중간에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예, 이 아이들도 상태가 안 좋아서 한번 액비를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예, 상황이 좋아질지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 식물들, 특히 사육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월하고, 뭐, 분갈이 해주면 해주는 대로 건강하게 자라고, 또 이상 없이 좀 커가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고 뒤처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분갈이를 통해서 아이들 결핍을 좀 메꿔주고, 또 분갈이 했는데도 그래도 안 좋으면 또 이렇게 오늘같이 예, 칼슘제를 뿌려줘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또 하도록 또 유도를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요 그 에보디 같은 경우도요, 아이 누렇게 입이 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결핍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한 번씩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봄에 좀 하나씩 2월 달이죠. 2월 달에 한 번씩 좀 분갈이를 통해서 상토를 바꿔주면 아무래도 결핍된 영양소가 보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2년 동안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다육마다의 기질적인 특징이 있을 테니까 그런 상황을 잘 봐가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정금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크리스 보니처럼 이렇게 성장을 하면 굉장히 예쁘겠죠.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